오히려 골프 같은 것도 안전해 보이지만 한쪽 다리를 딱 버티고 한쪽 다리 이렇게 스윙이 딱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짓눌겨지면서 맷돌과 연골이 잘 찢어지죠. 우리나라 순수한 러너들만 갖고 한 3,000명 이상의 통계를 내봤더니 가장 많았던 거는 첫 번째.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정형외과 원장 남여고입니다. 저는 마라톤과 철인 3종 경기를 병행하고 있고 중랑구 지역에서 지역 환자를 진료한 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는 스포츠 분야와 마라톤 손상, 달리기 손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기의 모든 것, 그리고 마라톤 저 뛰어도 될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 러너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어디인가요? 달리기 부상은 이제 흔히 이제 무릎, 발과 발목, 정강이 순 이렇게 신체에서 그 하체 쪽에 좀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발과 발목을 나눴기 때문에 무릎이 좀 더 많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오긴 했는데 발과 발목을 합해보면 무릎과 발과 발목 비슷하게 신체 부위로는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제 이유는 우리가 충격을 그만큼 달릴 때 발과 발목, 무릎이 받아줘서 그렇겠죠. 신체에서 부상이 많은 부위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많았던 달리기 부상 이제 세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상 저도 이제 정형외과 전문이지만 이 분야를 이제 공부하고 많은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궁금했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논문이나 이제 해외 데이터,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논문들이 별로 없었는데, 근데 찾아보면 막 의견이 분분했어요. 뭐 러너스 니가 많다, 막 정강이 부목이 많다, 뭐 아킬레스 건염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서 정말 저희 나라, 우리나라 순수한 러너들만 갖고 한 3,000명 이상의 통계를 내봤더니 가장 많았던 거는 첫 번째, 우리 무릎 앞쪽에 애매모호한 통증을 호소하는 러너스 니, 대퇴슬부 동통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게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이제 요즘 많이 이제 빨리 뛰시거나 막 산 뛰는 분들 괴롭히는 이 무릎 바깥쪽에 장경인데요. 이게 두 번째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리가 이렇게 늘어나거나 이제 충격을 흡수 잘 못하는 경우에 생기는 이 정강이 부목, 쉰 스프린트가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달리기 부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상을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이제 진단은 사실 의사한테 맡겨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감별 진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도 유튜브나 뭐 인스타 뭐 댓글 이런 데서 많이 물어보시곤 하는데, 어디 부위가 아프면 뭐예요? 라고 이렇게 탁 물어보시죠. 근데 사실 이게 대답하기가 의사 입장에서는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감별해야 될 게 많거든요. 바깥쪽이 아프면 장경인대염만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뭐 비골건염, 뭐 햄스트링, 연골판 손상, 무릎 외치기, 혹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병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감별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증상 하나만 갖고 이 병은 하나라고 딱 얘기하기는 어렵죠. 정말로 이제 증상이 지속되면은 그거는 한 번쯤은 이제 전문가한테 상의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상들이 생기는 진짜 원인 같은 게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저희 병원에 오면 이제 설문지도 많거든요. 이제 그걸 한 이유가 이제 이런 거를 알아야 이제 사람 환자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저도 치료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달릴 때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 이렇게 뛰어서 잘못됐어. 너 자세가 잘못되었으니까 너 이 부상이 와. 이래서 자세 쪽으로만 너무 강조를 하는데, 사실 달리기 부상의 가장 큰 원인은 이 오버트레이닝, 과사용이에요. 신체의 능력, 자신의 능력보다 거리나 속도가 많아지거나 빨라질 때 신체는 그걸 못 이겨내고 SOS를 치는 거거든요. 그걸 부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통계를 내보면 자신의 신체의 능력보다 거리, 뭐 한 번에 뛰는 거리라든지 주당 마일리지 뭐 이런 것들을 확 늘렸을 때 부상이 가장 많이 왔고, 두 번째는 이제 좋지 않은 자세, 부적절한 자세. 저희는 이제 분석을 통해서 뭐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논문 베이스로 해서 여러 가지 한 5가지 크라이테리아를 제가 정해놓고, 이 정도면 달리기 부상이 맞는 좋지 않은 자세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이제 논문을 쓰고도 있는데, 그런 좋지 않은 자세가 있을 때 부상이 좀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속도를 올릴 때, 인터벌 같은 거 할 때 안 하다 이제 속도를 올리면 부상이 잘 오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속도를 올리면 자기가 뛰는 폼이 깨져요. 자기도 모르게 보폭도 크게 쓰고 팔 동작도 몸이 더 커지는 거죠. 자꾸 점프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가 깨지면서 오버스트라이드도 쉽게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속도를 올릴 때도 부상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원인이 사실 초심자였어요. 처음 달리는 사람들은 달리기 부상이 많은데 그 원인은 달리기가 아직 몸에 적응이 안 돼서 그래요. 웨이트 처음 할 때 하다 보면 가슴 근육 막 뻑뻑하고 아프죠. 근데 그런 거를 무시하고 계속 하다 보면 근육 파열되고 붓고 아파서 운동을 못 하게 되죠.
달리기도 마찬가지. 근데 그런 게 조금 오래 가요, 달리기는. 다른 운동보다. 왜냐면 같은 동작을 수만 번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작에 적응하고 그 충격을 이겨낼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통 달리기 하다 다치면 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쉬는 거 말고 회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쉬는 거. 달리기 부상으로 일단 다치면 정확하게 일단 병명을 알아야 돼요. 절대 운동을 하면 안 되는 병이 있고, 운동을 하면서 이겨나갈 병이 있죠. 그래서 운동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은 뭐 피로골절, 대표적으로 뭐 고관절이라든지 발목, 뭐 정강이 쪽에 이제 피로골절이 오면 뛰면 안 되겠죠. 피로골절일 때 잘못 뛰게 되면 뭐 수술까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로골절이면 뛰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인대 파열, 그리고 세 번째는 후경골 건염이라든지, 그러니까 건이 굉장히 약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잘못 뛰게 되면 평발로 진행하거나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병명은 조심해야 되고, 그 외에 이제 뭐 정강이 부목이라든지 뭐 러너스니, 장경인대 같은 경우는 통증을 잘 조절해 가면서 치료랑 병행하면서 운동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부상들을 당했을 때 이런 부상 회복에 좋은 추천하시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제 러너슨이나 장경인대는 운동을 뭐 절대 못할 병들은 아니에요. 진단만 확실하면, 내가 통증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으면, 아픈 강도가 열이라고 그랬을 때 3 이하는 뛰어도 되는데, 뛰는 거는 이제 조깅 정도의 편한 페이스로 이제 걷디 하면서 이제 잘 봐야죠. 한 번에 뭐 너무 많이 늘리지 말고 아프기 전까지만 뛰고, 하루를 뛰었으면 적어도 48시간 최소. 그러니까 모든 이 조직들도 한 48시간 정도 되면 좋아질 건 다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는 다른 크로스 트레이닝이라든지 보강 운동, 뭐 대퇴사두근, 뭐 둔근 운동, 종아리, 자전거, 뭐 수영, 천국계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동을 계속 해주는 거죠. 심폐나 달리기에 필요한 근육들은 계속 만들어주는, 그런 보강 운동은 해가지고 몸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달리기를 조금 하고 2, 3일은 보강 운동하고 크로스 트레이닝을 하고, 이러면서 점점 병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근데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이제 의사의 도움을 좀 받아야죠. 통증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제 약도 좀 쓰고, 뭐 충격파 치료를 하거나 필요하면 뭐 인대 강화 주사나 이런 걸 좀 써가면서, 그러니까 조미료를 좀 쳐주는 거죠. 몸이 좀 더 잘 낫게.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운동해 가면서 얘네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러닝하면 무릎 나간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제 처음 달리기 시작했을 때 뛰면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야, 이거 정말 이게 무릎 나가고 관절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도 갖고, 정형외과 의사지만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하면 다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177회 마라톤을 뛰었는데 아직까지 무릎이 뛸 때 아프거나 그렇다고 느끼진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달릴 때는 보면 무릎이 이렇게 구부렀다 폈다 이렇게만 움직여요. 대부분 각도가 보통 기껏해야 움직여도 90도 이상은 잘 안 넘죠. 이 정도 정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이 주변의 근육들이 좋으면 그렇게 충격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농구나 우리 테니스나 뭐 축구할 때는 무릎이 이렇게 비틀림이 오죠. 그렇죠? 갑자기 스탑앤고 할 때 이렇게 돌잖아요. 이게 돌면서 연골판이라든지 이런 게 찢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골프 같은 것도 안전해 보이지만, 한쪽 다리를 딱 버티고 한쪽 다리 이렇게 스윙이 딱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짓누겨지면서 맷돌 효과, 연골판 같은 것들이나 연골이 잘 찢어지죠. 하지만 달리기는 생각보다 그런 운동은 없어요. 평지를 계속 부드럽게 자전거 돌리듯이 돌리기 때문에 무릎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운동할 때 자체에 달리기가 다른 운동보다 부하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말씀드렸고, 해외 논문 데이터를 보면 이제 일반적인 좌식 생활을 하는 어른하고 취미로 뛰는 러너들, 그리고 선수들, 이렇게 해서 이제 관절염 유병률을 비교해 봤는데, 일반적 성인 기준으로 한 유병률이 한 10% 정도 된다 그러면, 달리기를 취미로 꾸준히 뛴 사람들의 관절염은 한 3.5%, 훨씬 좀 낮았죠. 물론 뭐 선수처럼 뛰는 사람들은 11%로 좀 높았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너무 많이 뛰니까 너무 빨리 뛰고 이런 경우는 달 수가 있는데, 취미 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내 몸이 아픈 거를 잘 체크해 가고 유지해 나가면은 관절 유병률이 일반 사람들보다 적다는 게 기존의 논문입니다. 근데 이 논문에도 좀 약점은 있어요. 그럼 살아남은 사람들만 그 논문에 남은 거 아니냐, 달리기를 하면서 무릎이 아픈 사람들은 다 나갔으면 그 논문 데이터가 틀릴 수도 있다, 그렇게 반론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해요. 근데 제가 쭉 요즘 나오는 최신 또
업그레이드된 데이터들을 보면은 이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자체가 무릎 연골이 좀 두꺼워진다는 이런 경향성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는 해외 논문들이나 저희 병원에서 데이터도 그렇고 관절염을 많이 일으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달리기가 관절염 예방에 좋은 걸까요? 관절염을 예방한다고까지는 조금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너무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속도도 막 내고 더 많이 뛰어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하는 사람보다는 만약에 마라톤도 많이 뛰고 대회도 많이 참석하는 사람들은 조금 조심해야겠죠. 아무래도 이게 무릎이 아플 때 요즘 뭐 관절염도 안 일으키고 뭐 무릎 건강에 좋대 이거만 너무 맹신하고 뛰면 오히려 더 다칠 수가 있으니까 아픈 신호가 왔을 때는 조금 멈춰주고 좀 괜찮으면 근력 운동 꼭 해가면서 같이 달리기를 병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여지껏 꾸준히 마라톤을 해오고 달리기랑 근력 운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사실 달리기만으로 무릎이 관절이 많이 상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방향 전환이 많거나 이렇지도 않고 그리고 충격이 생각보다는 적거든요. 그것보다는 적절하게 운동을 해줘야 무릎이 움직이면서 관절에 영양 공급을 해주면서 관절면도 살짝 두꺼워지는 효과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체중 조절도 되고 그리고 달리기로 인한 너무 건강에 좋은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관절염 걱정하기보다는 운동을 통해서 더 많은 달리기로 인한 좋은 혜택을 한번 누려보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